왜 그 선천시대 선천의 질량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느냐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 인간은 숱하게 창조 속에 진화해 왔고, 진화 발전을 해 나가지 못하면 머물면 멈추는 바다 그대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아가 있잖아요. 이 장애아들은 선천적 장애아가 있고 후천적 장애아가 있습니다. 그럼 선천적 장애아를 어디까지 나이를 둬야 하는 것이고, 후천적 장애아를 어디까지 나이를 줘야 하는 것인가. 모태 장애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소아마비라던가 자폐증이라던가 그런 거는 모태로 인해 갖고 선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장애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이에서 있는 장애는 선천적 장애라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결국 부모의 품 안에서 육생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때를 공부를 하고 키워놔야 하는데, 그 의지대로 못하면 자식은 장애가 되는 것이죠. 결국 돌이켜보면 스스로 자기 자식이 독립적 삶의 차원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면 37을 20일 21살 이후에요. 21살 이후의 장애는 후천적 장애,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 37은 20일 21살 이전에 당하는 장애는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식은 장애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못하면 자식이 장애가 됩니다. 네 할 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식에게 표적을 주는 것이죠. 그 괴롭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애 중에서도 정신적 차원의 장애냐, 육체적 차원의 장애냐, 이 또한 나누어져야 할 문제인데, 이건 좀 놔두고, 그러면 3살 이전, 7살 이전, 10살 이전, 여기는 순수 어머니에 대한 공물을 주기 위해 주어지는 장애라는 얘기죠. 그때까지 모든 아픔은 누가 껴안을까요? 어머니가 껴안아. 사무 갖고 보내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는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사회적 행위를 다 하기 때문에 어머니만큼 못 느끼지. 근데 10살 이후부터는 당하는 장애는 부모가 같이 느끼는 것이지. 그렇다면 장애를 당한 이들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삐딱해요. 아무리 올바르려고 해도 올바를 수가 없어. 자기 사고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해. 나의 에고는 살아있는데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장애를 받은 만큼의 치우쳐한 곳으로 쏠렸다는 얘기지. 그때부터 너를 위한 차원에서 보는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6,6개월 모공을 통해 갖고 팔, 머리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의 나의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골고루 작용하는데, 팔이 없어졌다. 마음 차원의 이 팔에 있던 마음 에너지는 분별을 못해갖고 한 곳으로 치우쳐요. 그만큼 자기 사고적인 생각에서 모든 사물을 생각하고 일어나는 실상의 현상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이들을 탓해서는 정상인들은 안 됩니다. 볼 수가 없어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이 모공 안에 바로 골고루 분배가 됐다면 분별도 골고루 할 것이고 지혜도 골고루 쓸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장애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자식은, 나의 반려자는 점점 생각적 차원이 이상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정확히 흑인,
황색인 백인을 구분 지어 놨는데 왜 황색인이 정확히 가운데 있는가? 황은 토고 흙을 얘기를 하고 흙은 활동의 주체로서의 모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백색과 흑색. 흑색은 아주 더운 지방을 뜻하는 것이고 백색은 추운 지방을 뜻해요. 결국 이들은 뭐야? 중심잡이 질량으로 앉아있는 것이지. 남쪽과 북쪽에 중심잡이 질량으로 앉아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황색은 전 세계를 덮어서 동서로서 퍼져 있는 게 황색 인종이라는 것이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쪽으로 튀어올라 서쪽에서 지는 생장수장, 만물 사계에 따른 모든 변화적인 질량을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황색인종이고, 그 중에서도 동북아에 있고 동북아 중에서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그 사이에 있는 반도는 뿌리라. 여기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민족이 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 민족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적 차원의 법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시대는 나의 육을 건사해야 하는 만큼의 육건사를 위한 삶을 살아온 세상이에요. 모든 지식적인 발전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그 때가 선천시대라는 얘기죠. 물질 문명을 일으켜야만 육의 안위를 건사를 하죠. 육의 안위를 건사를 할 때만이 비로소 삶이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뒤돌아봅니다. 빅뱅을 통해 카오스가 일어났고 카오스를 통해 삼라만상이 안정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이나 자식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게 카오스고 대폭발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 나가는 그 시기가 3살에서 7살, 그 혼돈의 시기는 없어졌고 이제 비로소 부모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대로 그 행위를 하는 그 나이대가 5살에서 7살 때라는 얘기죠. 카오스가 지났다는 얘기. 대폭발이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37은 21, 21살 때까지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한 육생의 시절이라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가르쳐주는 대로 내 지식적인 차원을 담아야 하는 것이고, 그때는 또 육신도 작기 때문에 육신도 키워야 하는 거고, 육신의 심도 또 내 안에서 생성시켜야 하는 거고, 모공에서 자리한 태어날 때 육의 모공, 요만한 그 아기의 모공의 자리에 있던 마음 에너지를 성인으로 되면서 골고루 분산시켜 자리에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대가 37은 21, 21살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성인이라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무턱대고 너를 위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재원도 필요한 거고, 또 그만큼의 걸음이 되어 주려 한다면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소도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육을 성인으로 키워놨다면 마음 차원의 에너지도 성인으로 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성인이라, 이때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시대, 전 인류를 통틀어 말한다면 후천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